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 법칙에서 기체 반응 법칙부터 시작을 했죠. 앞에 있던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영상을 올린 지도 한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여러분들의 내신이 조금 더 다가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 좀 놓치기 쉬워요. 어떤 걸 놓치기 쉽냐면 생각보다 질량 보정 일정 분비까지는 같이 g으로 질량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기체 반응 법칙부터는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리터랑 밀리리터의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비율로 나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얘네를 더해야 되는지 비로 써봐야 되는지를요. 더해야 되는 건 무조건 g과 kg입니다. 비율로 봐야 되는 게 리터랑 밀리리터예요. 이걸로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그럼 18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형성됐대요. 둘 다 기체고 기체죠. 그래서 수소 10ml와 산소 80ml가 완전하게 반응을 하였을 때 각각의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를 옳게 짝지을 해요. 자,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경우에서는 2대 1대 2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는 순간 여기에서 보면 수소를 총 10ml를 다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소는 5ml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수증기는 10ml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게 뭡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꼭 있는 전제 조건이다. 맞지요? 여기에서 수소가 10ml, 염소가 20ml를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었대요. 자, 염화수소라고 하는 건 1쪽에 H, 17쪽, 3주기 17쪽에 Cl 염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온 배웠을 텐데 18쪽 원소가 가장 안정합니다. 18쪽에서 하나만큼 떨어져 있죠.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더 받아오는 게 좋은 친구들. 얘네는 전자를 하나 더 버리는 게 좋은 친구들.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두 개 괜찮다. 맞지? 그럼 HCl로 반응하게 되죠. 그럼 1대1로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수소 10ml, 염소 10ml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염화수소의 부피비는 1대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10ml, 10ml 반응해서 총 어떻게 된다? 두 개 더 하는 게 아니고 B가 1대2이기 때문에 20ml로 가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형성되었대요. 자, 어떻게 된다고? HCl만큼만 나오게 된다고. 근데 H2Cl2이기 때문에 둘 다 두 개씩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2HCl로 갑니다. 알았죠? 그럼 옳은 것은 수소, 염소, 염화수소가 1대 1대 2로서 되는 거예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무조건 같게 되지요. H2Cl2에 EHC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성된 염화수소의 질량이라고 봤을 때 반응한 염소 질량의 2배이다. 기체에서는 뭐라고? 질량을 알 수 없다고.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부피비로서 반응을 해야 돼요. 알았죠? 말 중요합니다. 기체는 g이 아니라 무조건 부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했을 때 반응 전후의 기체 부피를 측정한 결과래요. 자, 보세요. 반응 후에 화학에서는 항상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걸 봐야 되거든. 0, 0 있다. 맞죠? 그러면 0으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소가 총 32ml, 산소가 총 16ml, 2대1로 반응했을 때 수증기가 총 32ml 나왔네. 2대 1대 2라는 거지. 그러면 20L와 6L, 수소가 20L, 산소가 6L라고 했을 때 산소가 6L를 다 반응하는 순간 수소는 12L만큼 반응하고 수증기는 12L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8L만큼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은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12L의 수소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해서 뭐 봐야 된다고? 항상 표가 나오는 순간 반응 후 남는 기체와 부피가 없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A 대 B가 지금 10대 30, 비례식에서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고치죠. 1대 3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지금 가에 들어가는 걸 보래.
그러면 B가 지금 15야. 그러면 A는 지금 30만큼 있대. 근데 1대 3만큼 있어야 되잖아. 맞죠? 얘가 더 많은 양을 가지지? 그러면 15 있을 땐 뭐예요? 5만큼만 있으면 되죠. 5대 15. 그러면 A가 지금 30인데 5만 썼기 때문에 기체 A가 남게 되고 25ml가 남게 되는 거지. 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쓰래요. 자, 우리 배우다 보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선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다 어때? 반응 법칙들은 그냥 보면 눈으로 때려 맞출 수 있어. 왜? 질량이 보존됐어요. 일정한 성분비에요. 기체가 반응했어요. 그람 보면 되고 부피 보면 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 좀 헷갈려요. 왜냐면 화학 반응식은 일단 첫 번째 뭐가 반응하는지는 항상 다 줘요. 성분들은 다 준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 화살표 그릴 수 있어. 우리 N2라는 거 알고 H2라는 것도 알고 NH3라는 것도 알아.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생각이. 왜냐면 썼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하냐고 이렇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으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이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똑같아야 돼. 원자 수를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원자는 N밖에 없어. 총 2개가 있지. H가 2개가 있어. 여기는 N이 1개고 H가 3개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N끼리 먼저 보는 거고 H끼리 먼저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끼리 봤어. 2개고 1개네. 최소 공배수 2란 말이지. 앞에 있을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인데 앞에 2를 붙이게 됨으로써 여기 6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3으로 만들어야지. 이해됐죠? 그리고 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것까진 됐어. 근데 이제 까다까지 쓰래. 아, 이제부터 미치죠. 왜냐면 그냥 그래요 란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 정의를 생각해야 돼. 어떤 정의가 있었지? 기체 반응에서는 밑에다 쓸게요. 1번. 기체 반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부피비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리고 또 뭐랑 같았어? 분자수 비까지 같았어. 3개 같은 거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소기체 3L와 수소기체 6L가 반응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와 그 까닭을 또 서술하래. 자,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는 1대 3대 2라는 것까지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수소가 6L 반응하면 질소는 2L만 반응하고 암모니아 4L 나오는 것까지 알겠어. 까닭 어떻게 쓸 거냐고. 까닭 봐봐. 알겠어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뭘 알았어요? 1대 3대 2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까닭입니다. 다만 이것만 써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부피비라는 말만 써주시면 무조건 답이에요. 부피비가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하면 돼. 알았죠? 이해됐지? 조금 더 열심히 써주고 싶으면 화살표 전에는 반응물질, 화살표 후에는 생성물질이라는 말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아는 거를 써두고 거기에서 조합하는 연습을 지금은 해야 돼. 아직 내신기간 아니기 때문에. 알았죠?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들어가 보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질소, 수소 계속 나오죠? 외우게 생겼어요. 그치? 그래서 N2와 H2를 더했더니 NH3가 나왔대. N이 2개고 수소는 3개씩 있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구하래요. 1대 3대 2 맞고요. 개수비도 제대로 썼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도 맞아요. 질소 1개랑 수소 4개를 반응시키면 수소 분자 1개는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이것도 맞죠? 근데 뭐라고? 질량비 아니라 기체에서는 부피비라고. 5번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생각보다 처음에 딱 개념만 뚫어놓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개념 영상 다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구하래요. 연소했네, 끓었대, 주변으로부터 열이 발생됐죠? 발열 반응. 손난로 흔들면 따뜻해진대, 주변으로부터 열이 갔죠?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해서
지금 녹이 슬었대. 빨간색이 됐지. 그래서 발열 반응. 다 비읍비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발열하는 반응이죠. 산소와 반응했을 때 산화철 생기는 거 맞고요. 철이 녹슬 때 열을 방출하는 거 맞아요. 비읍 들어가면 무조건 발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이용하는 얘가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래. 그럼 우리는 발열인지 흡열인지만 봐주면 된다고. 방출인지 흡수인지만 봐주면 돼. 연소 따뜻해지지, 철이 녹슬는 거 따뜻해지지, 손난로 따뜻해졌지, 발열팩 이미 비읍 나왔죠. 근데 열 분해가 이루어졌대요. 분해는 뭐라고 했지? 내가 분해하고 싶으면 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죠. 열을 흡수했어요. 5번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발열 반응의 경우에서는 비읍 들어가라고 했어. 히읗 들어간 거 다 지울 거야. 자, 주변으로부터 열이 나갔지? 그러면 나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은 사람들은 에너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연소시켰대요. 연소는 아주 유명한 발열 반응이죠. 기억 맞아요.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다? 아니죠. 어떻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작다 돼야 돼.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1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흡열 반응에 관한 설명을 고르래요. 흡열 반응 히읗 썼지? 여기도 히읗 나왔네. 1번 틀렸어. 주위의 온도 낮아지는 거 맞죠? 아, 틀린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생성물질에 관한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죠? 맞지? 내가 10까지 받아들였으니까 더욱더 크다고 했잖아요. 자, 냉각팩이죠? 흡열 반응 맞아요. 맞지? 금속이 녹쓰는 반응, 녹슬 때 뭐 한다고? 열 방출시킨다고. 출입 방향이 다르다 돼야 돼. 그 다음 아이고 기출 모두 보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서 가장 빈출되는 천지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다 보셔야 돼.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걸 보래. 낮아진다? 보면 뭐야? 흡열 반응 떠올려야 돼. 옳은 거 모두 고르래요. 염화칼슘 뿌리는 순간 눈이 녹아요. 그러면 뭡니까? 발열 반응이지요. 이거 1번.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반응인 호흡이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입니다. 전기 분해했다라고 했지. 분해하는 순간 흡열돼야 돼. 냉각 시원해졌네. 흡열이야. 열 분해됐지. 흡열이야. 그 다음에 수산화 발음과 염화암모늄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유명한 흡열 반응이에요.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순간 기체 발생. 뭐가 발생했대?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 자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 하는 순간 뭐라고요? 유명한 흡열 반응이라고요. 흡열은 뭐라고? 주기온도 낮아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생성한 게 더욱더 큰 거라고. 열 분해됐지? 맞다고. 5번 돼야 돼. 알았죠? 그 다음 서술형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 비읍이다. 발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화살표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 C 히읗이니까 흡열 반응. D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A와 B의 예를 각각 하나씩 쓰래. 자, 우리 탐구했던 거 기억나죠? A 손난로, B 냉각팩. 이거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쓴다?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여 따뜻해진다. 그 다음에 냉각팩의 경우에서는 휴대용 냉각팩 속의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시원해진다. 알았죠? 아, 이거 오타네요. B가 아니라 C예요, 여러분. 자,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실험을 했대요. 자, 실험 과정 볼 것 없이 뭐 해야 돼? 흡열 반응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냐고 이제 볼게요. 수산화 발효과 질산 암모늄 자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그대로 달라붙게 되죠. 됐지? 달라붙는 이유는 그 이유는 사이에 물이 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구분했대요. 자,
수산화바륨 분해 뭐예요? 흡열 반응이지요. 자, 수용액 반응 염산과 나트륨, 산과 염기, 철이 녹쓰는 거 발열 반응이죠. 손난로 따뜻해지네 비번돼야지. 열 출입 방향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한다. 됐죠? 자, 이제 고난도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발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 아니죠? 비읍 발열이라고 했어요. 발열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은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작다. 아니죠? 반응 물질이 더 크다고 했어. 크니까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라고 했지.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한다. 이게 맞죠? 녹쓰는 반응. 흡열 반응은 히읗 낮아진다라고 했다. 세 가지 연소, 손난로, 광합성 끊어야겠죠? 발열이고 흡열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아니라 열을 방출하는 반응으로 돼야 돼. 그 다음에 가는 생성하는 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아니죠.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다라고 돼야 돼. 나는 높아지겠죠. 손난로 했는데 추워지면 그건 큰일이에요. 가와 나는 에너지 출입 같죠. 나와 나는 에너지 출입이 다르죠. 자, 그 다음 볼게. 높아졌다 맞지? 뭐라고 그러면 많이 받았다고요. 히읗이라고 적혀있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낮아진다 돼야겠죠. 자, 냉각팩에 이용하는 거 맞아요. 전기 분해와 에너지 출입 분해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성물질 에너지압 이것만 보면 되지. 반응 진행하는 것과 에너지 레벨 보면 얘가 더 높으니까 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보래요. 연소. 그 다음에 뿌린다. 눈이 녹죠. 그 다음에 조각에 넣었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섞었지. 다 맞네. 자, 이런 거에 자, 그 속으면 안 돼. 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다 맞네. 다시 보다가 보통 어디서 멈추냐면 산과 염기에서 멈춰요. 이것들. 산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흡열이겠지. 아닙니다. 둘 다 섞어서 뭐가 된다고? 수소 기체가 나오고 물이 생성된대. 뭐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나왔지. 산염기의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에요. 왜냐면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물이죠. 물이 나오게 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요. 주위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과 똑같죠. 얘네도 뭡니까? 열이 나오게 되면서 기체 빡빡 발생되니까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다. 아니죠. 발열 반응이 생성물질이 더 작다라고 했어.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시킨다. 냉각팩이다 맞지? 흡열이에요.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것은 흡열 반응이다 맞죠? 주위의 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연소라고 돼 있다 맞지? 그러면 다르다가 돼야 돼. 1번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대단한 평가도 풀어보세요. 알았죠?